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좋은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배만 더부룩해지고 콜레스테롤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으면 60대 이후 가장 무서운 두 가지 뼈와 혈관을 동시에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에 오시는 67세 김 어르신이 대학병원 검진 결과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골밀도와 혈관 관련 수치가 함께 들어있는 종합 결과였지요. 그런데 결과를 본 담당 의사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최근에 생활을 크게 바꾸셨나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고 염증 관련 지표도 이전보다 안정적이네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비싼 보조제를 새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아침 식탁의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하나만 고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넘어질까? 두렵고 혈관이 나빠지면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는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같은 방향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뼈에 필요한 영양이 전달되는 길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숨겨진 진실이 나옵니다. 병아리 콩은 그냥 삶아 먹는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콩이 몸에 좋대 하고 한 번에 많이 드시다가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해져서 포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이 많은 가공 스낵으로 드시고는 효과 없네 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방식이 바뀌면 이야기도 바뀝니다. 실제로 12주 동안 매일 콩을 일정량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었지요. 이런 근거는 저희가 희망을 말할 때 과장 대신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병아리 콩을 뼈를 위한 방법, 혈관을 위한 방법으로 나눠서 어르신들이 따라하기 쉬운 식탁 언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병아리 콩을 무엇과 함께 드셔야 속이 편안하면서도 효과가 살아나는지 제가 임상에서 자주 권하는 조합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한 번만 알려주실래요? 지금 여러분은 한국의 어느 지역 혹은 해외 어디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저는 이 영상이 끝나고도 여러분의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식탁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분은 콩을 먹고도 달라지지 않고 어떤 분은 의사까지 놀라게 되는 변화를 만드는지 그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 뼈와 혈관이 동시에 붕괴된다. 대부분의 60대 이후 골절은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혈관이 먼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거의 매주 진료실에서 아주 냉정한 현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칼슘을 꾸준히 먹었는데 왜 뼈가 부러졌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60세를 넘기면 두 가지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하나는 소리 없이 진행되는 골다공증입니다. 통증도 경고도 없다가 어느 날 가볍게 미끄러졌을 뿐인데 엉덩이뼈가 부러집니다. 다른 하나는 조용히 진행되는 동맥경화입니다. 숨이 조금 차고 다리가 잘 붓고 어지럼한 정도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같은 시간표를 가진 붕괴라고 부릅니다.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년간 칼슘제를 드십니다. 우유도 챙기고 뼈에 좋다는 영양제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골밀도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칼슘이 뼈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 바로 혈관이 이미 염증으로 좁아지고 기름때처럼 쌓인 콜레스테롤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실어 보내도 길이 막혀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몇 년 전 이탈리아에서 만난 72세 마리아 여사가 떠오릅니다. 토스카나 지역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10년 넘게 칼슘 보충제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햇볕도 잘 쬐고 산책도 꾸준히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집 안에서 살짝 미끄러지며 대퇴골 골절을 겪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의료진이 놀란 것은 뼈 상태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의 석회화와 만성염증 수치가 꽤 진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뼈를 지탱해줄 환경이 이미 무너져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오래된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뼈는 그 물로 유지되는 집의 기둥과 벽입니다. 수도관이 녹슬고 기름때와 찌꺼기로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깨끗한 물, 즉 칼슘과 단백질을 보내도 집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결국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 역학 연구에서 혈관 건강이 나쁜 노년층일수록 골절 위험이 높다는 연관성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관 내 염증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뼈를 파괴하는 신호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칼슘만 보충하는 전략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순서로 설명드립니다. 뼈를 살리고 싶다면 먼저 혈관을 살려야 합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열려 있어야 영양이 흐르고 그래야 뼈도 반응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노력은 배로 들고 결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억울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를 알았다는 것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혈관과 뼈를 동시에 생각하는 식탁, 그 출발점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료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병아리 콩이 등장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세 가지 황금 조합.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아리 콩이 좋다는 말은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병아리 콩은 혼자서는 절대 완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뼈도 혈관도 장도 각각 필요한 짝이 있습니다. 이 궁합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콩도 반쪽짜리 효과에 그치고 맙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음식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불리고 충분히 익힌 병아리 콩입니다. 이 병아리 콩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뼈를 위한 조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칼슘은 벽돌에 불과합니다. 벽돌만 쌓아서는 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벽돌을 서로 붙잡아주는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분들께 생물학적 접착제라고 설명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과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병아리콩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드문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병아리콩 옆에 미네랄이 농축된 씨앗류, 특히 오래 볶지 않은 작은 씨앗을 함께 섭취할 때 뼈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조합을 처음 접한 분들은 콩에 왜 이런 걸 같이 먹느냐? 고 묻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결과가 분명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근교에 사는 74세 로사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8년 넘게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과 보충제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요. 현지 영양상담 과정에서 병아리콩을 기본으로 한 식단에 씨앗류를 소량 곁들이는 방식을 4개월간 유지했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골밀도 수치가 극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개선 추세가 관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년기에서는 이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유럽 골대사 관련 학술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칼슘 섭취량이 같더라도 마그네슘 섭취가 충분한 그룹에서 골절 위험이 낮았습니다. 즉, 병아리콩과 미네랄 씨앗의 조합은 뼈를 붙잡아주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뼈를 위해서는 병아리콩을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혈관을 위한 조합입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같습니다. 삶은 병아리콩입니다. 그런데 혈관 문제를 가진 분들이 병아리콩을 먹고도 별 느낌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흡수 단계에서 막히기 때문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철분과 폴리페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이 혈관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비타민C 환경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혈관 문을 여는 열쇠라고 설명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병아리콩의 좋은 성분은 반쯤 잠긴 문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병아리콩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한 녹색 채소나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흡수 문제가 아닙니다. 비타민C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피세포가 편안해져야 혈압도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한 노년층에서 수축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식탁의 변화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병아리콩은 혈관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장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장이 무너지면 뼈도 혈관도 다시 무너진다고요. 병아리콩은 장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장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식재료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갈립니다. 병아리콩에는 프리바이오틱 섬유가 풍부합니다. 이것은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그런데 먹이만 있고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 환경은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병아리콩은 반드시 발효식품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조합이 완성되면
장 속 염증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장내 미생물 연구에서도 콩류와 발효 유제품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마커가 감소하고 미네랄 흡수율이 증가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뼈와 혈관의 환경이 함께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나는 세 가지 중 어떤 조합이 가장 필요할까? 뼈가 걱정되시는 분도 있고, 혈압이 더 무서운 분도 있고, 배가 늘 불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아리 콩이라는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황금 조합은 단 한 가지 실수로도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불리는 과정 익히는 정도 먹는 양 보관 상태 중 하나만 어긋나고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자주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 설명 병아리 콩을 먹을 때 저지르는 4가지 실수.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험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병아리 콩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으면서 실제로는 매일같이 몸을 서서히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콩을 먹고 더부룩해졌다, 가스가 차서 잠을 못 잤다, 오히려 수치가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4가지 실수로 모아집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병아리 콩을 충분히 불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너무 흔해서 많은 분들이 실수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시간만 불렸다, 어차피 끓일 건데 괜찮겠지? 라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입니다. 병아리 콩은 겉껍질이 단단한 콩입니다. 충분히 불리지 않으면 콩 속에 남아있는 렙틴과 사포닌 같은 한경량 성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성분들은 장 점막을 자극하고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뼈를 위해 먹는 콩이 오히려 칼슘과 철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박모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병아리 콩을 드시기 시작했지만 매번 배가 부풀고 화장실을 들라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3-4시간만 불려 바로 끓여 드셨던 것입니다. 불리는 시간을 하룻밤으로 늘리고 냉장 보관하며 불리도록 바꾼 뒤에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 첫 번째 실수만 바로잡아도 병아리 콩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병아리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장점이지만 노년기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과도한 단백질이 더해지면 피로감 부종 심하면 수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장내가스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1세 최모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병아리 콩을 밥처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포만감이 좋아 만족하셨지만 몇 주 후부터는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밤에 잠을 설치였습니다. 양을 하루 한 줌 정도로 줄이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아리 콩은 약이 아닙니다. 정해진 양을 지킬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보관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병아리 콩을 대량으로 사서 습한 부엌 한쪽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는 간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경기도의 한 68세 여성 환자는 오래 보관한 병아리 콩을 드신 뒤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냄새가 약간 이상했지만 씻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콩류는 반드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가능하면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삶은 콩은 냉장 보관 후 2-3일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건강식은 독이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가공된 병아리 콩 제품을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병아리 콩, 스낵칩, 튀김 제품들은 대부분 소금과 기름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콩으로 만들었으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혈압과 혈관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송모 어르신은 병아리 콩 칩을 간식으로 매일 드셨습니다. 한 달 뒤 혈압이 급격히 올라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성분을 확인해 보니 나트륨 함량이 일반 과자보다 더 높았습니다. 병아리 콩은 원형 그대로 단순한 조리 방식으로 먹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실수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도 해당되는 게 있다고 느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알게 되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병아리 콩이 짐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을 다음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아리 콩을 약으로 바꾸는 5가지 올바른 섭취 방법,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바로 적용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사람이 이깁니다. 병아리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단계만 지키시면 병아리 콩은 여러분의 몸에 부담이 아닌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본입니다. 병아리 콩은 겉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물이 속까지 스며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8시간 가능하다면 실 12시간은 불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찬물에 담가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한경량 성분이 충분히 빠져나옵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아무리 잘 조리해도 속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완전히 익히는 것입니다. 불린 병아리 콩은 반드시 푹 익혀야 합니다. 일반 냄비라면 끓기 시작한 뒤 약한 불로 최소 40분 이상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깨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할 경우에는 훨씬 부드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덜 익은 병아리 콩은 장을 자극하고 노년기에는 가스와 복부 팽만의 원인이 됩니다. 아삭한 식감이 좋다는 생각은 여기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루 섭취량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병아리 콩은 하루의 마른 상태 기준으로
3식 5식기면 충분합니다. 익힌 후 기준으로는 종이컵 반 컵에서 1컵 정도입니다. 손으로 한 움큼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이 양이면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을 충분히 얻으면서도 위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많아지면 효과는 늘지 않고 불편함만 늘어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먹는 시간과 방식입니다. 병아리 콩은 공복에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잘 씹지 않고 삼키듯 먹으면 장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병아리 콩은 빠른 음식이 아닙니다. 천천히 씹으며 먹어야 약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궁합을 지켜 먹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핵심입니다. 병아리 콩은 혼자 먹지 않습니다. 뼈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네랄이 풍부한 재료와 함께 혈관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장이 약하신 분들은 발효식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병아리 콩의 작용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병아리 콩을 매일 꼭 먹어야 한다는 강박은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3, 5회 꾸준히 드시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면서 조절하는 것이 노령이 식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리고 삶은 병아리 콩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2, 3일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냄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5단계를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충분히 불리고 완전히 익히고 양을 지키고 천천히 먹고 반드시 궁합을 맞춘다. 이것이 제가 30년 가까이 노인 환자분들께 반복해서 전해온 병아리 콩 섭취의 정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영상의 핵심만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가지만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첫째, 60세 이후의 문제는 단순히 칼슘 부족이 아닙니다. 혈관이 먼저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도 뼈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뼈를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혈관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병아리 콩은 뼈와 혈관장을 동시에 도울 수 있는 매우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불리고 완전히 익히고 양을 지키며 혼자가 아닌 올바른 궁합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셋째, 건강은 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식탁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다리와 막히지 않는 혈관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건강 정보를 나누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질병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는 의사로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